2020년 5월 21일 저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윤미향 당선자 이제 뭐 한 일주일쯤 있으면 국회의원이 됩니다. 아마 국회의원이 되는 날을 학수고대하고 있을 텐데, 그래서 사실은 퍼포먼스를 벌였는데 그 퍼포먼스에 관해서 그건 뭐 어제부터 나온 뉴스니까 간단하게 전해드리고, 그와 관련해서 이 뉴스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인이 직접 얘기한 게 아니고요, 당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19일 오후 9시쯤에 대구의 모처에서 이용수 할머니를 만났다.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그런데 이용수 할머니가 안아주었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무릎을 꿇고 사과했는데 뭘 사과했느냐? 그건 없습니다. 뭘 사과했는지. 그러니까 그동안에 정대협과 정의연에서 여러 가지 불법적으로 그 성금과 후원금을 유용한 데 대해서 사과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제가 할머니의 그냥 뭐 이런저런 걸 그냥 서운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사과한 건지. 근데 후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무릎을 꿇고, 자, 할머니께서 그동안 정의연에 대해서 느끼는 서운한 감정에 대해서 사과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용수 할머니는 내가 기자회견을 할 테니까 25일날, 그 25일날 기자회견장에 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이용수 할머니의 측근은 그 당시에 이용수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법에서 알아서 할 것이고, 기자회견 때 와라. 그러면서 용서와 화해 이런 말은 없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럼 기자회견이 이제 25일날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21일이니까 이제 며칠 뒤가 되겠죠? 그런데 우선 그러면서 20일 오후, 어제 오후죠. 어제 오후에 그 기자하고 만나서 기자가 그래 용서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죽지 못해 삽니다. 이렇게 이제 이용수 할머니가 얘기를 했다는 거죠. 뭐 이 뜻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여하튼 아이고 내가 저런 꼴을 어떻게 보느냐, 뭐 이런 얘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선 제가 첫 번째로 짚어야 할 포인트, 우선 이것이 당에서 이걸 전달을 했습니다. 만약에 윤미향 씨가 이용수 할머니하고 얘기가 잘 돼서 정말 용서하는 장면이었다면 아마 카메라 불렀을 겁니다. 그 자리에. 그럼 이제 이른바 퍼포먼스로 이 모든 의혹의 팩트들, 이걸 다 뒤집을 수 있다, 한 큐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용수 할머니와 그동안에 이런저런 감정, 특히 이용수 할머니가 얘기했던 것이 그 돈 문제 아닙니까?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쓴 게 거의 없다. 성금과 후원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만약에 오해가 풀렸다면 기자들을 불렀을 것이다. 카메라 기자를 특히. 그리고서 정말 오해가 풀린 그런 얘기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용수 할머니가 자발적으로 안아주고 토닥이고 뭐 이런 퍼포먼스를 했을 것이다. 그렇게 안 했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 오해가 안 풀렸다. 안 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이제 윤미향을 과연 민주당이 손절매할까? 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윤미향 손절매 부분에 관해서 저는 손절매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봤죠. 높다고 봤는데 어제까지의 상황을 보면 뭐 반반 정도인 것 같습니다. 반반 정도.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거의 조국 케이스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끝까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그 의혹에 대해서 여권이 버텼죠. 근데 윤미향 당선자의 경우에는 여권이 그렇게 감쌀 이유가 없습니다. 우선 민주당 전형적으로 어떤 민주당 주류와 이익을 같이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더불어시민당의 그 시민단체 추천으로 비례대표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조국과 다르다.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77석이라는 거대한 의석, 이걸 확보해서 그로부터 나오는 좋게 말하면 자신감, 나쁘게 말하면 오만함이 저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고 있다. 그러니까 야, 뭐 우리가 검찰
청와대를 수사하는 검찰 그 수사팀 다 해체하고서도 177석 얻었는데 이런 생각, 뭐 그런 생각이 저는 틀렸다. 뭐 이론적으로 보면 틀렸지만 정치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한국 정치사에서 진실을 덮은 사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그 진실이 역사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사례 그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너무 자꾸 좌절감을 시청자들한테 드리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저는 현실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그러면 이용수 할머니의 이 폭로 이것도 다 덮을 수 있습니다. 권력이 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덮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대협과 정의연의 문제 이게 1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신미자 할머니 등 33분이 2004년 1월 달에 이미 정대협에 대해서 폭로를 합니다. 정대협은 악당이다. 우리를 앵벌이로 전락시키고 있다. 정대협 빨리 해체하라. 이런 요구를 2004년 16년 전에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마 기사도 거의 안 나와 있어요. 그냥 한두 줄. 왜 그러냐면 당시에 언론사에서 오라고 그러니까 그때 노무현 정부 시절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언론사 한 곳 참석했습니다. 그곳에. 그래서 그냥 조그맣게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맨 시민단체 관계자들이라는 사람들만 쭉 참석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 어땠습니까? 거기서 그냥 그 신미자 할머니가 얘기하는 거 그거 그냥 이렇게 깔아뭉개기에 바빴습니다. 그 덕분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그때 그냥 그 사회적으로 별 논란을 일으키지 못한 채 그냥 신미자 할머니를 비롯한 33분의 그냥 개인적 주장 정도로 조그맣게 보도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도 바로 이런 유사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그때도 정대협이 회계가 불투명하다. 도대체 그 많은 성금과 후원금을 받아서 어디에 쓰느냐 하는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그때도 역시 없었던 일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서 이번 4월 22일 날 이용수 할머니가 또 동영상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묻혀버렸습니다. 그때도 이 윤미향 씨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놓고 나서 뭐 국회의원을 출마하든지 뭐 나가든지 할 일이지 이 문제 해결도 안 됐는데 지금 본인 국회의원 하겠다고 해서 우리 결국 이용한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했는데 동영상도 찍어놨습니다. 근데 제대로 공개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5월 7일 날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바로 지금 대서특필이 되고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거죠. 발단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여러 차례 이용수 할머니 또는 다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이 정대협과 정의연의 그 불투명한 회계 더군다나 성금과 후원금을 굉장히 많이 모아서 그것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서 거의 쓰지 않는 뭐 다 쓰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거의 쓰지 않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폭로를 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정대협 해체를 요구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번에도 10일 날 5월 10일에 이용수 할머니가 요양차 들른 그 밀양에 요양차 들렀다는데 거기에서 또 만남을 시도하는 등 윤미향 씨가 무려 4차례의 퍼포먼스 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시도 속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이용수 할머니와 윤미향 씨 간에 그 어떤 화해의 분위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19일 날 만남도 전격적으로 밤 9시에 아니 할머니를 왜 밤 9시에 찾아갑니까? 노인들은 되게 일찍 주무십니다. 해 떨어지면 주무시는 게 노인들이죠. 자 그런데 밤 9시에 찾아갔다. 이거는 기습 방문입니다. 왜냐면 이용수 할머니가 만나주지 않으려고 하니까 기습 방문해서 무언가 퍼포먼스로 팩트를 덮으려고 하는 시도다. 근데 그 시도가 무려 4차례 있었고 이번에 5차례 동안에 시도는 성공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용수 할머니의 마음을
과연 돌릴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팩트를 덮고 감정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죠. 거기에 제가 보기엔 민주당도 이제 한통속이 됐다. 뭐 말은 뭐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다 이랬지만 제가 보건대는 아마 이 정도가 되면 조국 케이스제로 사실관계 확인보다는 이거를 덮는 수순으로, 퍼포먼스로 덮는 수순으로, 그리고 이제 검찰이 어제 정 의원과 정대협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했죠. 그러니까 검찰 수사에 맡기고 재판까지 가는, 이렇게 되면 이제 언제 이 문제가 끝날지 모릅니다. 지금 김경수 재판 계속되고 있죠.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거 위법입니다. 위법. 그런 위법을 법조계가, 판사들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데도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윤미향 씨 사건도 이제 수사와 재판 단계로 넘어가서 그냥 지지부진, 흐지부지. 지금 양정숙 당선자의 경우도 지금 윤미향 씨가 나오는 바람에 양정숙 당선자 얘기는 쑥 들어가 버렸죠.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 이런 얘기로 보이고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과연 윤미향 씨가 이런 퍼포먼스로 팩트를 덮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인데 뭐 저도 그거에 대해서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본다면 덮어서는 안 되죠. 그럼 덮여서도 안 되고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덮일 수도 있겠다. 왜 그러냐면 이런 식으로 수사 국면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또 보나마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이 수사 단계에서 피의사실 공표 그리고 언론의 취재 활동 엄격하게 제한할 것이고, 그 더군다나 지금 윤석열 검찰이 제 힘을 쓰고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검찰 다 날개 입 다 꺾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서부지검에서 병합해서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솔직히 말해서 자신이 없고요. 진실규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또 면죄부만 줄 것인지 이 부분도 지금 정확하게 이제 착수를 했으니까 압수수색을 했다고 했고 압수수색 충분히 정대협과 정 의원이 예상을 했을 겁니다. 이미 중요한 자료들은 다 아마 빼돌렸거나 아니면 상당히 조작을 해놨겠죠. 왜 그러냐면 이것을 경찰한테 맡기지 않고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는 이유도 이 보도가 나오면 나올수록 이 보도를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블로그나 인터넷상의 여러 가지 관련 기사, 증거 이런 것들이 하나 둘씩 그동안 계속 삭제가 됐습니다. 증거 인멸이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검찰에서 안 되겠다 싶어서 경찰한테 맡기지 않고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하는데 여기까지는 긍정적이지만 자, 요 다음에 그러면 그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찌 보면 총괄지휘하는 그런 검찰이 과연 이 정대협과 정 의원의 이런 불법 유용 혐의 이 부분에 관해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 이거는 좀 지켜봐야 하는 관계고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퍼포먼스가 팩트를 덮어서는 안 되는데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사례도 있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최소한도 저희 같은 유튜버들 뿐이라도 그리고 몇몇 쓴소리하고 취재를 잘하는 그런 언론들이라도 눈에 불을 켜고 이 문제를 지켜보면 그래도 퍼포먼스가 팩트를 덮는 이런 사례를 어느 정도는 견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지금 퍼포먼스로 윤미향 씨가 퍼포먼스로 팩트를 덮으려고 하는 시도, 이 성공을 저지하는 전선에 우리 살아있는 양심들이 나서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런 대목에서 이제 미래통합당 야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정의당 이런 데는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야당의 역할이 중요한데 야당도 지금 질이 멸렬하기 때문에 야당보다는 언론에 기대하는 게 낫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